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엠비앵골드 김토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 시작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지난밤에 어떤, 시장의,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정입니다. 주요 일정들을 가지고서 이번 주 우리가 조금은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제가 밤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읽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고요. 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관련주들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이나 뭐 댓글에도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또 제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파이팅 하면서 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매니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하고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장의 마감 흐름을 좀 볼게요. 뉴욕 증시는 우선은 보합 마감,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0.17%, 그러니까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각각 0.18% 그리고 0.05%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6% 상승을 했고요. 자, 금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2033달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고용업조 영향 지속 등의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101.3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역외 환율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요 1323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미국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합 마감했다, 혼조세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0.02%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비슷했습니다. 보합이죠. 보합 마감을 했는데 자, 우선은 어떤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관망성을 강했느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현지 시각으로 이제 10일입니다.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또 괜찮게 좀 나와줬고요. 또 최근에 이 설탕 가격이 11년 거의 뭐 7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약간 이상기후 현상들,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생산 국가들의 생산이 조금은 차질을 빚고 있다. 약간 요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가 나와줬냐면은 이 설탕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대한제당이나 뭐 CJ제일제당 같은 이런 이 설탕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이제 약간 고객사겠죠. 고객사들한테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할 것이다. 약간 요런 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이미 이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추격 매수는 조금은 조심하시고 오늘 저점에서 좀 이렇게 수익 중에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이렇게 튀어 오를 때는요, 조금씩 털면서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낮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또 인플레 쪽 관련된 종목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또 조정에 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사료 관련주나 식량 관련주들, 그러니까 곡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또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밤에 뉴욕 연준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이제 향후, 그러니까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간값이 4.4%였다. 근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 하락은 했지만 이게 미 연준에서 이제 물가의 목표 타겟 인플레이션이 2%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4에서 5%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처럼 물가가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정도의 이제 좀 잡혀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내려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속도가 강하지는 않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3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소폭 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설탕 가격이나 이 흑해 곡물 협상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상 뭐 무산됐다 약간 요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쪽 관련된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난달이나 지지난달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시장이 민감하게 이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테마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뚜렷하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 특히나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 뭐 소재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쌍고점 찍고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조금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지수를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이번 주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가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 대비해서는 조금 더 기대 수익 자체를 높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가 높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미국장의 이제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업종 사실 보이지는 많이 않습니다. 자,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나 AMD 주가가 상대적으로 특히나 AMD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5% 정도, 왜냐면 시총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정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퀄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인텔과 같은 이런 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보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조금은 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나 AMD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외에는 우선은 이제 은행주들인데요. 뭐 JP모건이나 바클레이나 뭐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막 상승한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뭐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은 시가총액 큰 대형은행들, 대형 금융사들의 주가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경기와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최근에 여전히 좀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뭐 성장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라가려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통화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고용과 물가입니다. 근데 최근 물가와 관련된 뭐 설탕이나 그죠? 뭐 설탕 가격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이 뭐 사료나 곡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상에 대한 이런 또 중단, 우려감 등도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테마들의 상승을 단기간 내에서는 우선은 조금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수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는 맞으나 자 그래도 지금 이번 주 특히나 옵션 반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발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사실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 좀 크게 상승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그때 개별 이슈 그날그날의 개별 이슈 뭐 일정 요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조금은 이번 주에는 좀 상대적으로 버텨내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에서도 이제 많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김태훈 매니저님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시장에서 덜 빠진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에서 좀 뛰었다가 장중에 계속 낙폭을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었지만
종목들 자체는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격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매수 타점을 항상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덜 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는 매매를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이런 핵심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 준비를 하시면은 그래도 뭐 시장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특히나 5월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5월달에 개별 종목 장세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 일정 관련해가지고도 주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번 주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1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 실적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60.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제일 견인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어디다?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 제가 항상 지난달 4월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강조를 드렸던 뭐 생쇼에서도 구형테크, 현대공업, KB오토시스, SL, 폴라리스, 세어는 3월달에 또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관련주들을 생쇼 이 수익률 경쟁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편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리도 그때는 또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또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업황이 살아있으면서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종목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도 괜찮은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물릴 때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내가 매수하자마자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라도 그래도 업황이 다시 탈 수 있는, 업황을 다시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자동차 업종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또 장마감 방송에서 공유드렸던 뭐 DIC 같은 애들도요. 어제 5%대 조정이 나왔지만 이거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어제 영상 참고를 하시거나 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채널 오시면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요즘에 이제 대주산업이나 고려 산업과 같은 이런 곡물 테마, 그러니까 식량 관련주들, 과거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곡물 거래, 이렇게 흑해 곡물 협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단됐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선박 등록 및 검사 거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장초반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슈가 이미 시간에서 또는 장전에서 이미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시가의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을 태워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고점 매수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이 대한제당이나 뭐 삼양사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이 설탕 관련주입니다. 이 슈거플레이션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당 3사가 인상 예고장을 발송을 했다.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시 한번 또 관련주들이 아침에 살짝 또 반등을 할 수는 있다. 대신 이미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시장에서 머무는 기간을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 대성에너지와 GSE 같은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뭐 가스공사의 이제 독점 체제가 무너지나라는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스를 유통하는 기업들, 뭐 대성에너지, 뭐 GSE 이런 애들이 좀 올랐고요. 또 에너지 뭐 이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에를 보시면은 한국석유나 뭐 이런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올라와 있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대장을 잡을 수 있는 뭐 1등주나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너지나 GSE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성에너지 한번 보면은 우선은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자리 자체는 자 보세요. 부담은 없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었을 때 부담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자리는 저는 우선 일봉이나 주봉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슈가 부각이 됐다면 저는 안 들어가겠다. 하지만 뭐 요 정도의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시간에서 장전 시가에서 뭐 5% 이내 정도의 갭 상승을 출발을 한다면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침에 5% 갭 상승하고 나서 이상 갭 상승하고 나서 뭐 10% 이상이나 20% 가까운 약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공략하는 거는 조금은 쉽지 않다. 왜냐?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이 고점에서 또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또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나 뭐 이런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또 잘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갭 떴을 때 아침에 시세 분출했었을 때 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 DIC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DIC 보면은 일봉을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일봉을 체크를 먼저 해봤었을 때 최근에 이전에 고점 형성했었던 저항 가격대를 조금은 저항 가격대에서 소화를 조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고요. 잠시만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어디 갔니? 자,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매물대죠. 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한 4~5%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이거는 이 단기적으로 이 박스 내에서 돌파를 했고 몸통에서 뚫어졌고 이 아랫골이 달린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관련된 또 종목으로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봉이나 또 주봉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추세는 잘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뭐 자동차 종목들 어제는 구형테크나 뭐 성화이텍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쉬었던 이런 애들이 또 키맞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제 못 갔던 거는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격을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이죠. 기술적 조정이 좀 나왔다. 그냥 눌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5%든 10%든 조금씩 올라오면은 수익들 뭐 챙기시는 전략들 좋을 것 같고 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구간들 이탈하면은 한 4,600원 정도 이탈 4,000원 한 55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뭐 박스를 그리던 아니면은 뭐 지금 이 단기 박스 요거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래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좀 터졌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시면 요때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죠? 요때 한번 거래 터졌다가 거래량 급방하면서 단기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죠? 그 내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박스를 그렸습니다. 거래량 감소했고요. 그러다 이 박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 채널을 돌파했었을 때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때 채널 돌파하니까 새로운 또 이 박스를 형성을 했고요. 또 지금 돌파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요 ADX 값입니다. 이 검정색 선을 보시면 이 거래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 변동성, 뭐 거래량, 뭐 힘, 요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둘 다 나름대로 만족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사실 DIC고요. 그래서 저희 VIP 회원님들도 이미 이거는 뭐 카톡방 계셨던 분들 수익 중이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 4월 말 정도에 제가 안내를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장에 계시긴 하지만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눌림목 공략으로서 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자, 그래서 아무튼 대성에너지나 이 GSE 요런 애들 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보다는 경계감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성장주들은 조금 상승이 뭐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같이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슈 있는 종목들만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EV9에 이어서 아이오닉 7에도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시대 활짝 연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애들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이런 이슈가 조금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밑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 전장용 카메라나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은 저점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MC넥스 같은 애들도 조금은 이런 애들은 좀 스윙 관점에서 좀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할 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 전장용 카메라나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주봉상에서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요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번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는 거는 한번 먼저 급증을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한번 거래가 터지면은 보통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지만 지금 거래 자체가 감소한 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 각 이동평균선 이격을 보시면은 보통은 사실 그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인 저점인 경우가 많고, 저 반대로 단기적인 고점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고점 형성하고 파동 꺾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각 이동평균선, 한마디로 이평선들이 밀집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도 결국에는 밀집을 했다가 확대가 됐다가 밀집했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MC넥스 이런 애들 물론 막 급등을 하거나 임팩트가 있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이슈들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오늘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뭐 흑해 곡물 협상 뭐 사실상 뭐 무산됐다, 아니면 뭐 설탕 가격 관련된 이슈들, 요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자율주행 쪽 이슈 요런 거 있고, 현대차, LG엔솔 이달 배터리 공장 뭐 이런 확정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애들 움직일 때 항상 주목받는 애들이 신성, 델타테크 이런 애들이거든요. 나라 M&D, 그죠? 나라 M&D 또 뭐가 있을까요? 세아, 메카닉스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2차전지 쪽 들어가는 종목들은 단기간에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차전지 소재 쪽 애들이 앞단에서 땡겨주지 못하면 사실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성이 좀 강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낙폭을 키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2차전지 관련 주들이나 그쪽 이 관련된 테마들한테 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뭐 고점 대비 좀 많이 눌려 있어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기대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만약에 오늘 뭐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자리를 또 박스를 그릴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예측이 틀려가지고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선은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선은 요거를 다 V자 반등으로 메꾼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우선 절반 정도를 내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수 자체는요, 지금 사실 자리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별 종목 장세나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 주가나 목표 수익 자체를 길게 높게 잡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체감온도 50도니까 외출 금지, 괴물 폭염을 실시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여름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해질 수 있다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게 많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 그 종목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름 관련주들, 뭐 제가 뭐 최근에 뭐 옴니 시스템, 누리플렉스 이런 애들도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고요. 뭐 이동용 창문식 에어컨, 뭐 파세코 막 이런 애들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에어컨이나 여름 관련주들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특히나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5월에서 7월달 사이에 슈퍼 엘니뇨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폭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국이랑 베트남이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한테도 분명히 좀 관심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 바이낸스죠. 이가 거래가 일시가 중지가 되면서 또 5% 정도의 뭐 시장이 좀 급락했다. 라는 부분들 조금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이제 시간에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시간에서는요, 페라이트 테마드,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상신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애들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이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포함 요거 아까 관련된 것들, 뭐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 홍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갔고, 개별 실적에 대한 좀 이슈로 올라갔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이지웰, 배럴, LNK 바이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하한가 간 종목,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한 조금 확정된 사항이 없다. 약간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좀 시간에 뭐 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러시아 전승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미국 원내대표와 부채한도 증액 논의 관련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전기차 산업 현장 방문할 예정인데 오후 1시 40분에 울산 현대차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구죠?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방한 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9일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이제 로드쇼가 또 오늘 열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테마들 또 다시 한번 반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앙만 물류 테마들, 그러니까 신앙만 물류가 아니라 신앙만 건설하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런 테마분들이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도화 엔지니어링도 좀 부각을 받았던 모습인데요. 뭐 유신이나 히림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다가 좀 꺾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선은 조금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은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인공지능 대전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5월 중순에 이제 UAM 서울시 상용화 계획 발표가 예정이 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5월 중순경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5월 25일에도 UAM 민간시장 방안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고 5월 24일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번 주에 우선 미리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자는 측면에서는 뭐 드론 관련주나 UAM 관련주도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미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네온테크, 뭐 베셀 이런 애들, 베셀 같은 애들은 이제 자리도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좀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5%든 10%든 절대적인 수익 구간 오면은 조금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UAM 쪽이나 뭐 이런 드론 관련된 일정들이 다음 주에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CPI 발표 미국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5월달 수출입 잠정치가 이제 5월 11일 날 우리나라 발표될 예정이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확정 예정,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5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선은 다음 주 정도나 이번 주 정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나 UAM 쪽, 그러니까 뭐 우주항공 쪽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카톡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카톡방 지금 거의 한 700분 가까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입장하는지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아직까지 이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줬다. 눌러주세요. 눌러줬다. 좀 갑자기 말이 좀 꼬였지만,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그 말이 빠른 이유는 시간은 부족해 죽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말이 빠르다, 성격도 빠르다, 수익도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방 입장 안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네이버 밴드 자, 검색을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카톡방도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자,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뭐 이번 주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자. 5월달도 마찬가지. 5월달까지는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한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공유해드리는 이런 일정들이나 이슈 등은 꼭 기억을 해두시던가 메모를 해두시던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